예, 수색당국이 오늘도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집중 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잠수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인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예. 팽재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밤사이 수색 상황을 정리해봐야 될 텐데 수색당국이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해상 수색 벌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밤에도 늦은 시간이고요. 물론 해가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현재 실종자가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명 실종자 중에 2명만 발견을 했고 아직까지 5명의 생사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수색당국은 밤 시간에도 이 해상에서 해경 함정과 항공기 등을 총동원해서 이 주변 사고 해역 주변을 광역 넓은 범위를 계속해서 수색을 했습니다. 네. 사실 망망대해고 워낙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수색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예. 이제 수색당국은 이 헬기가 발견된 지점에서 2,900여 킬로미터 제곱 지역을 이제 6단계로 분류를 해서 그 지역을 이제 집중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혹시나 발견될 수 있는 실종자들을 밤사이에 수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밤에 추가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이 수색 작업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네.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날씨 아직까지도 지금 이 독도 주변에 풍랑특보가 현재 발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어제 오후에 풍랑주의보가 발효가 돼서 네. 사실은 이 수색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수중수색입니다. 맞아요. 물속에 직접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실종자가 발견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다 보니까 이 바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망망대해에서 바다가 심하게 불면 파도도 높고요. 그리고 배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현장 취재팀에게 문의를 해보니까 파도 높이가 3m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3m가 넘는 정도라고 좀 상상을 해보면 배가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려울 정도인 데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속 상황은 더욱더 거세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는 수중 탐색을 하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인양 과정에서 지금 실종자 한 명이 또 수신한 거 유실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보였던 그 그러니까요. 실종자였죠. 지금 현재 예. 3구가 발견이 될 걸로 예상이 맞아요. 됐는데 2명만 발견이 됐고 1명이 발견이 안 됐는데 예. 그만큼 물속 상황이 거셀 것이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오늘 오후에 다행히도 기상 상황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예보가 있어서 현재 우리 이 수색 당국은 독도 주변에서 대기를 하면서 언제든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오후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 만약에 수중 수색이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물속 상황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관건은 날씨가 좀 잠잠해지는 건 이게 중요해 보이겠군요. 그렇죠. 자, 어제 사고 헬기가 이제 인양이 됐는데 동체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사고 원인 조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헬기가 인양이 됐고 그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헬기의 모습을 이제 보면은 지금 현재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 동체 부분이 진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꼬리 부분은 잘려 나가서 네. 거의 두동강 났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헬기가 심하게 파손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저 헬기를 포항항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포항항으로 이동한 뒤에는 김포공항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철도와 아니면 항공기가 사고가 났을 때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 팀인데 이 팀에서 저 헬기가 왜 추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각면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현재 저 헬기의 사고 원인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기체 결함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기상 악화로 인해서 이제 떨어졌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현재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박스가 저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저 안에 블랙박스가 있으면은 그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 블랙박스와 함께 음성 기록 장치도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아직까지 지금 해경은 블랙박스와 음성 기록 장치에 대한 이 회수 여부를 지금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확인이 안 된 거죠, 확인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만약에 워낙 물살이 안에 상황이 거세다 보니까 유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
이 해경의 이제 헬기를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 블랙박스만 이제 회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중요한 열쇠를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고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포공항으로 일단 이동을 해서 네네. 이제 정부 당국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것이니까요.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면은 이 헬기가 왜 떨어졌고 네. 왜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뭐 사고 원인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실종자 발견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재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